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입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저희가 연골의 구조, 또 연골이 왜 아픈지,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 또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무릎 관절염과 비슷하게 무릎을 아프게 만드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진단을 아예 하고 오시고 그냥 무릎이 아프면 당연히 관절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는 관절염 말고도 한 몇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예처럼 이제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스스로 내린 진단을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진단을 더 어렵게 합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관절염이에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연골판 찢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 어저께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나갔어요. 스스로 다 진단을 내리고 오세요. 자, 그러시면 안 되고요. 빠른 진단을,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도와주시려면 구체적인 사안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무릎이 어디가 아픈지 말씀하시면 돼요. 무릎 중에도 앞에가 아파요, 뒤에가 아파요, 뭐 옆에가 아파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아팠는지, 뭐 어떤 이벤트 이후에 아팠는지, 그 다음에 느끼시는 느낌 있는 그대로 본인이 주관적으로 쑤셔요, 또는 뭐 애려요, 또 뭐 찌르듯이 아파요. 그 다음에 얼마 이상 지속되는지, 나 이거 아픈 게 한 번 아프면 거의 막 20-30분이 계속 아파요 라는 분도 계시고, 그냥 잠깐 뜨끔하고 말아요, 또 멀쩡해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느끼는 증상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는 그거 듣고 있으면 이미 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EBS 평생학교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은 앞으로는 뭐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어디에 아파서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네, 진단 내리는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무릎이 앞쪽에 아픈 사람들 중에서 물론 다라고 할 수 없지만 참 흔한 병 중에 하나가 연골연화증,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또는 전방통증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 병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후군이란 말이 들어가면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는 의미예요. 무릎이 앞쪽이 아프긴 아픈데 너무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서 딱 그거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전방통증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연골연화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병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10대, 20대일 때 무릎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대부분 나이 먹으면 무릎 아프지 뭐 젊은 사람이 무슨 무릎이 아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대에 무릎 아파서 병원에 많이 오세요. 자, 그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연골연화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생기냐면, 제가 첫 시간에 연골의 특징 말씀드릴 때 연골은 압력에 약합니다 그랬잖아요. 자, 젊으신 분들도 연골 모양 멀쩡하고 건강하지만 압력엔 약해요. 그렇죠? 그럼 압력이 왜 많이 가느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체중이 갑자기 늘었어요. 최근에 제가 한 20kg가 쪘어요. 자, 그럼 그 체중이 늘면 무릎의 구조상 그 압력이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 이 무게가 는 만큼 눌리는 압력이 늘어요. 평소보다 더 무거워진 20kg가 는 무게를 들고 다니니까 무릎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붓기도 하고 연골 아래쪽이 압력이 올라가면서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골연화증 또는 전방통증 증후군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분들 치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무 쉽죠. 원인 제거해야죠. 원인은 대부분이 과체중. 두 번째, 나는 체중도 안 늘었어요. 또는 나는 평생 마른 채로 살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생깁니다. 이럴 때 왜 생길까요? 체중은 정상이지만
근육이 없어서. 내 이 몸무게조차 들지 못할 만한 근육이. 그러니까 운동 안 하시는 분들, 평생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다리가 너무 가늘어서 이 내 몸무게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다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보통 저희가 이 근육이 한번 우리 체중을 한번 막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막아주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일로 전달이 돼서 그래서 무릎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이런 분들은 운동해야죠. 이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강화시키는 운동. 이것만 해도 약도 필요 없고 주사도 필요 없고 그냥 좋아집니다. 자, 두 번째 무릎 앞쪽에 아픈 또 하나의 질환이 흔한 게 다른 데는 다 좋은데 앞에만 연골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아주 특징적이냐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또 평생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유독 요 앞에만 압력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앞에만 연골이 닳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증상 말씀드릴 때 소리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은 소리 굉장히 잘 나세요. 특징적으로. 자, 두 번째, 무릎 뒤쪽이 아픈 분들 계세요. 무릎 뒤가 아픈 분들은 우리 무릎 사이에 이렇게 쿠션처럼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축구하다가 이렇게 무릎이 휙 돌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좀 휘청하시면서 무릎이 확 꺾였거나 이런 갑작스러운 충격에 연골판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뭐 부위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뒤쪽이 찢어져서 계속 뒤가 아파요. 또는 그게 이제 퍼지면서 무릎 전체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한 중년 이상의 분들에게 흔한데 무릎이 아파요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 관절염 아닌가요? 하고 오셔서 또 실제로 병원에서도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도 안 나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가만히 만져보면 요 무릎 뒤 종아리 근육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세요. 제가 아까 보행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 아주 제일 쉽게 하는 운동, 좋아하시는 운동이 걷기예요. 근데 걷기 자세가 틀리면 종아리 근육을 과도하게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종아리 근육이 자꾸 긴장도가 올라가고 심한 경우는 뭉치고 우리 밤에 막 쥐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어느 한 작은 부위에 뭉치면 원인을 모르게 계속 뒤가 아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근육만 풀어줘도 금방 좋아지십니다. 근데 그런 거를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별것도 아닌 병인데 혼자 우울해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관절염이 왔어. 큰일 났어. 앞으로 인공관절 해야 돼. 요만한 근육의 문제인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흔한 무릎의 병이 요 내측에 아픈 분들 많이 오시는데요. 무릎의 안쪽. 특히 무릎보다는 약간 아래쪽. 이렇게 눌러보시면 거기 정말 혼자만 눌러도 아픈 사람 계세요. 손도 못 대게. 그 중에 가장 제일 흔한 게 거위발 건염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우리가 걸을 때 잘 걷기 위해서 이제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 중에서 안쪽 뒷근육이 우리가 거위발건이라고 부르는 힘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아마 걸음걸이 잘못된 것과 연관이 많은데 잘못 걸으시거나 또는 직업적으로 아주 많이 걸으셔야 되는 분들, 하루 종일 서 있고 장사하시고 또 걸으시고 하는 분들 보면 엑스레이 찍으면 멀쩡한데 여기가 너무 아파요라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도 그냥 무릎이 아프니까 관절염인 줄 알고 뭐 관절이 좋다는 뭐 사 먹으시고 그런 분들 계셔. 근데 이런 분들 걸음걸이 고쳐드리고 한 2주만 잠깐 쉬세요. 우리 나중을 위해서 좀 잠깐만 쉬어주세요. 걷기만 좀 줄여도 확 좋아지시는 병이에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관절염과 다른 감별 진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병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도 금방 되고요. 원인을 잘 찾으면. 그리고 연골이 닳았어, 뭐 연골이 계속 닳고 있어 이런 것과 다르게 그냥 증상만 잘 치료하시면 나을 수 있는 병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가시면
혼자 진단 내리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느 부위가 아픈지, 어떤 식으로 아픈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요령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치료 방법,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